나라 간의 금리 차이가 커지니까 상당히 뭐 3% 이상까지도 벌어져 있다 하니 이건 굉장히 큰 편차임이 분명하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해외 선물에 지식을 쌓는 방송. 자, 해적의 이베스트투자증권 김성준 차장입니다. 김성주 차장입니다. 자, 먼저 보시기 전에 저희 진행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이제 유가시장 한번 이야기 또 다뤘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심상치 않은 유로존 유럽. 네, 경기 흐름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했는데, 자, 오늘부로 이제 유럽의 물가지수가 어제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6월 확정치가. 그때 다시 또 최고치 찍으면서 8.6%. 네. 8.6% 그러니까 그 유로존 사상 최고치가 이제 발표가 된 거고, 그러니까 기대치 예상치에 이제 확정치가 이제 나온 건데, 그렇죠. 뭐 여전히란 말 표현보다는 이제는 뭐 다 또 동일하게 전 세계가 이제 역대 최고치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9.1%가 나왔고, 네, 그래서 뭐 41년째 최고치를 맞아요. 찍었고, 이제 이번에는 자, 이제 유로존에서 이제 사상 최고 기록이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이전에 이제 피그스, 네, 피그스 국가들 포함해서 최근에는 이탈리아가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예.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더 이상 못하겠다, 힘들다라고 이제 사표를 냈는데 이제 반려당했어. 네, 반려를 당했죠. 일단은 조금 더 맡아서 진두지휘를 해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일단은 부탁을 받았는데, 자, 이러한 지금 유로존 달러화가 급등이 되고 달러화가 통화 대비 비슷한 이제 수준까지 떨어지고, 이런 유로존을 한번 일단은 짚어보는 시간. 네. 그럼 우리 차장님, 현재 유로 경제는 어떤가요? 지금 뭐 한국 경제도 힘든데 다들 보면 미국 FOMC 밑에서도 금리 인상한다. 뭐 네. 다음 주 7월 말에 있고, 네. 미국이 뭐 9.1% 물가지수 41년 뭐 4개월 내내 지금 최고치 찍었으니까 그렇죠. 계속 최고치 찍고 있어서 다들 미국 하는데, 제 생각에는 미국보다 더 문제가 유럽이에요. 유럽은 참 이리저리 복잡한 게 많네요. 러시아의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전쟁 지금 유럽 두 나라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아까 처음 말씀해주신 피그스, 네. 이 문제야 내 나라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이탈리아 총리가 사표도 냈고, 네. 유로존은 아니지만 과거 유로존에 있었던 이제 영국도 이제 뭐 총리 사표 이제 관뒀고, 뭐 쫓겨나듯이 조금 나갔고, 예외적인 이야기지만 나갔고 네. 해서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쪽이 지금 정치적이든 뭐 지정학적이든 좀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유럽 경제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퍼지고 있는 물가 상승률 대비 금리도 아직 안 올리고 있고, 네, 뭐 맞아요. 한국 시간으로 방송 이제 내일인데 21일 목요일 날, 7월 20일 날 목요일 날 이제 금리 인상을 거의 시사화했기 때문에 좀 뒤늦게 올리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올린다 하더라도 플러스는 아닐 거라고, 이제 현재 마이너스 금리 시대로 이제 뭐 기준금리야 일단은 이제 올라갔겠지만 이제 네. 실질금리가 네. 마이너스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뭐 올린다는 거에 좀 의의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맞아요. 10년이 넘었죠. 11년 만에 올라간 게. 지금 최초로 올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예전에 언제야? 그 2010년도에 네. 유럽발 금융위기 네. 왔을 때 이후로 지금 올린 적이 한 번도 네, 없잖아요. 맞아요. 단 한 번도. 네. 그 이후로 이제 뭐 미국도 금융위기가 왔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로존은 이제 회복되는 단계에서도 유로존은 이제 올리지 않았고. 네. 근데 이번에 말 그대로 예금 금리가 마이너스로 갔었는데 이제 이게 다시 제로 금리로 이제 원복이 되고. 제로 금리 위로 이제 올라갈 거라고 서서 이제 밑바탕을 좀 깔고 있는 거죠, 지금. 디테일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 더 이제 구체화적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우리 차장님 어떻게 제가 생각하시나요? 유럽 경제 안 좋다 하는데, 네. 희한하게 유럽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좀 침체가 오면 더 빨리 오고, 어떻게 보면 뭐 미국발에 예전에 금융 위기도 있었고, 그렇죠. 유럽발도 있었고, 네. 근데 아시아발은 없잖아요, 솔직히. 네. 아시아는 단단하네요. 저 다른 데 대비 좀 불안 요소들이 뭐 아무래도 이제 유럽 자체가 이제 선진국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많고,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좀 편차가 큰 나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편차가 큰데 또 합쳐져 있다 보니 네. 서로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또 다르죠. 뭐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럽 19개 국가 중에서도 조금
상위에는 있는 국가들이고 네. 그 외국가들 뭐 심지어 피그스 같은 경우는 뭐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뭐지 또? 스페인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들 알고 있고 조금 잘 사는 나라 아니야? 네, 그렇게 그렇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런 나라들의 이제 제조업이나 산업보다는 관광업으로 네. 많이 일어난 국가이기 때문에 더 코로나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라들이 더 이제 2010년 유럽발 금융위기 때 조금 불안불안하면서 유럽연합에서 특히 독일을 바탕으로 이러면서 돈을 많이 받았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좀 갚으면서 이제 조금씩 살아나려고 하는데 20년도에 이제 코로나 한번 빵 터져서 또 네. 다시 제자리 걸음. 이게 말 그대로 차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산업 기반 시설이 잘 안 갖춰져 있다 맞아요.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말 그대로 이제 관광으로 먹고 살았던 그리스 땅까지 팔면서 이제 돈을 갖고 그렇죠. 이제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총체적 위기라고 일단은 저도 그렇게 계속 뉴스를 보고 있고 그렇게 이제 제가 처음에 회사를 다닐 때도 유럽은 쉽지가 않아. 독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이제 독일이 무너지면 솔직히 유럽은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영국은 또 빠져나가 유로존에서 이런 각종 이슈가 지난 뭐 10년 동안 너무 있었기 많은 때문에 이슈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좋은 이슈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조금 금융 위기가 있으면서 금리를 ECB가 좀 살짝 올렸죠. 네. 유럽 중앙 살짝 올렸는데 그럴 때 이제 강대국하고 밑에 이제 조금 관광이나 이런 해서 조금 밑에 편차가 큰 나라들하고의 금리 격차, 국제 금리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밑에 나라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고. 이게 실제로 유로존의 기준 금리와 각국의 금리가 이제 다 다른가요, 유로존? 다르죠. 아, 그러면은 실제로 편차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오히려 이제 말 그대로 선진 국가로 평가되지 않는 국가들은 아무래도 쉽지 않은 그렇죠. 금리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왜냐 각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합쳐진 연합체가 유럽 연합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돈은 또 같이 써요. 같은 통화로. 그러니까 각 나라가 힘들 때 자국 통화가 있고 그러면 뭐 무역이나 뭐를 통해서 자기 나라의 가치를 조금 하락시키던 상승시키던 화폐를 하면서 뭔가 대처를 할 수 있지만 유럽 연합은 내가 힘들어.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로화라는 동일한 돈을 같이 쓰니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국채 발행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근데 국채 발행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 이게 각 나라에서 결국 이제 마른 수건에 물 짜듯이 결국은 뭐 계속 그런 악순환이 그쵸. 반복된다고밖에 표현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그다음 유럽연합에 19개 국가들이 있는데 다 동일하게 19분의 1로 n분의 1로 지지율 뭐 어떻게 보면 뭐 나에 대한 조금 그런 강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뭐 포지션이 조금 나눌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독일이 가장 돈을 많이 내니 네. 독일이 보니까 20몇 % 정도의 이제 그런 걸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아무래도 영국이 또 유로존 탈퇴 이유가 이제 유로존이 힘든데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라고 네. 일단은 그런 항의성 전체적인 국민들에서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촉발이 됐기 때문에 이 서로 간의 의견 대립이 많은 나라, 그러니까 어쨌든 유로존을 만들었지만은 이 서로 이제 각국의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에는 아 진짜 살아남기가 힘들다. 네. 서로 입장 차가 너무 크다 보니 이것들이 이제 실제로 현실화, 일단 그 이상향적으로 만든 유로존 자체는 좋았지만은 이것이 이제 안 좋아지는 시국이 막상 도래했다 보니 거의 독약이죠, 뭐. 네, 이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나. 그럼 저는 되게 안 좋게 보는 방향으로 저는 보기도 하는데 일단은 우리 차장님 말씀대로 각자 도생 시대가 조금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왜냐하면 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뭐 2020년 초반하고 지금 보면 뭐 이탈리아나 뭐 그리스 같은 경우는 1점 초반대 금리였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4%가 넘었대요. 아, 그래요. 근데 또 독일은 1.3%밖에 안 돼. 그러니까 금리 차가 되게 크죠. 그러니까 2% 이상의 차이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나라들이 더 경기 침체가 빨리 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말 그대로 여기는 조금 더 이자를 주는데 여기는 이자도 안 주고. 그러니까 통화가 그때 또 통화는 같은 통화를 쓰고 뭐 이게 참
그 서로 접근성 자체가 서로 교집합이 좀 많아야 되는데 교집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국제금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는 강대국한테 또 그러겠죠. 이제 국채 이게 너무 금리 벌리지 마. 네, 맞아요. 얘네 힘들잖아. 네. 그럼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조금 강대국 같은 나라들은 아니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경기 침체 온다, 뭐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뭐 남을 온다. 지금 도와줄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빚 어찌됐든. 갚기 전에 그 빚 갚는 거 도와주기 전에 유럽 전체에 경기 침체나 조금 막자, 인플레이션을 좀 막자. 이렇게 하니까 다 그런 거 그런 나라를 도와주는 거를 강대국이 다 반대하는 입장이죠 지금. 그렇죠. 뭐 지금 쉽지가 않은 우리 차장의 말씀을 들으면은 쉽지가 않은 거지. 말 그대로 금리 나라 간에 유로존의 금리 기준금리는 동일할지 몰라도 나라 간의 금리 차이가 커지니까 상당히 뭐 3% 이상까지도 벌어져 있다 하니 이건 굉장히 큰 편차임이 분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미국이 뭐 금리 침체 빨리 온다 하지만 저는 유럽이 먼저 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가장 큰 이유로서 하나가 아닌 이제 여러 개 개 오니까. 그렇죠. 일단 여러 개의 국가가 합친 유로존은 서로 의견이 통일하게 무조건 맞아야 된다 전제 조건이 있어야 극복하기도 쉽겠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어떻게 지금 친구들 두세 명 만나는 거서 만났을 때도 의견 뭐 메뉴 하나 그쵸. 부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맞아요. 이게 열 몇 쉽지가 않은 개국이 거예요. 만나는데 각자 얼마나 나라의 힘들겠어요, 대변인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재무장관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테니까 그렇죠.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경기 흐름 말고도 지금 어찌됐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유로존이 지금 러시아로부터 받는 가스가 지금은 날씨가 여름이라서 지금은 좀 계절이 괜찮은데 지금은 난방을 위한 가스가 일단은 비상사태라고 이미 이전에도 이제 계속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전쟁으로 인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입 에너지 부분 수입 부분이 높음으로써 발생되는 경제적 불안정함 뭐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유로존이 러시아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게 너무 크죠.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의존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만 봐도 뭐 유럽 존에서 쓸 수 있는 천연가스의 40% 이상을 열세에서 수입한다고 하니 그러면 말 그대로 뭐 반이라고 반? 평균적으로 반이라고 보면 봤을 때 러시아에서 그 밸브관을 잠그게 되면 아예 지금 큰일 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지금 이제 뭐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받아서 네. 겨울에 난방이나 기타 등등 이제 원자재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곳을 이제 저장하는 걸로 지금 이제 다 받아서 저장을 해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겠죠. 그걸 막아버린다. 그리고 저장 탱크 자체가 그럼 비어 있다는 비어 얘기잖아요. 있고. 겨울을 대비한. 뭐 100이 필요한데 지금 2, 30밖에 없다. 근데 점점 이제 여름도 이제 뭐 7월, 8월 지나가고 이제 점점 이제 추워질 텐데 네. 그렇게 돼서 천연가스가 모자라. 에너지원이 모자라서 난방을 못 하고 힘들어. 그러면 지금 뭐 미국발이나 전 세계가 원유 가격이 6월 달에 5월 달, 6월 달에 뭐 120% 네.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됐는데 네. 유럽 쪽에 천연가스 부족으로 인해서 천연가스발 인플레이션이 유럽 지역에서 또 새로 발생을 될 수가 있다. 이제는 원유 플러스 그러니까 에너지군 자체 전체적인 시장이 일단은 물론 이제 에너지군에서 원유가 이제 대장주긴 하지만은 여기에 또 천연가스는 일단은 유럽에서는 뭐 이전부터 이제 원유보다는 천연가스를 더 많이 쓰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나라이기 때문에 비중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더 그렇죠. 파급 효과가 크다는 말씀이겠네요. 훨씬 커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유럽에서 조금 이런 이슈가 때문에 점차 뭐 경기 침체가 다른 나라보다 좀 빨리 오고 네. 그러다 보면 조금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이나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조금 더 힘든 겨울 시즌을 보내지 않을까. 미국이 빨리 반등을 하고 뭐 그렇게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유럽발 글로벌 경제 위기가 겨울에도 다시 한번 에너지로 인해서 천연가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대로 조심스럽게. 겨울에 유럽은 공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한국도 그 전세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크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일 것 같네요. 네. 2010년처럼 유럽발 금융위기처럼 그냥 단순하게 금융위기, 뭐 국채금리 차이, 뭐 그냥 금융적으로만 일어나면 네. 어떻게든지 돈 풀고 뭐 하면 이제 해결은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 이게
없어지질 않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때도 없었고 과거에도 없었고 네. 지금 시대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슈,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슈에 코로나 이슈까지 다시 재확산이 된다 그러면 제 생각 2010년 굉장히 우울한 한 해가 되고 이게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가지고 빨리 저는 끝내지 못하고. 미국 쪽 경기 침체, 뭐 나스닥 지수, S&P 지수들 하락이 전 세계로 퍼지기보다는 유럽에서 먼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커지고 정말 진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면 이게 미국 지수들, 미국 경제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저는. 파장이 이제 물론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 이게 이제 한쪽에서 꼬꾸라지기 시작하면은 이 연결고리가 하나라도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쳇바퀴처럼 서로 물고 돌아다니는데 한 곳에서 망가지면은 우르르 망가지는 시스템이 이제는 그 글로벌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저희는 이제 나스닥이나 이런 걸 많이 보니까 한국 이제 투자자분들은 미국이 힘들다. 그래서 미국의 정체기를 퍼질 거다. 미국의 경기 침체, 경기 불안감이 퍼질 거다. 근데 이번은 저는 유럽이 먼저 시작되지 않을까. 온다면 안 와야 되겠지만 온다면 일단은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제가 코로나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있었거든요. 독일이나 이제 러시아 가스가 뭐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하겠다 싶었는데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으니 네, 심심찮게 뭐 저희 회사도 가끔씩 나오고 있고 주변에서도 맞아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또 한 번씩 걸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유럽을 대표하는 지수들의 움직임을 간단하게 그럼 보고 내용을 정리하고 이것씩 좀 마무리 해볼게요. 일단 유럽 지수가 내일 이제 7월 20일 날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거의 100% 확신하는데 25bp 하든 50bp 하든 금리 인상은 하는데 대부분 금리 인상을 하면 지수가 빠져요. 그렇죠. 지금 당연하죠. 최근에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할 때마다 다 빠졌잖아요. 근데 유럽 지수는 올라. 신기해. 왜 그렇죠? 제 생각에는 지금 유로하고 미국 달러가 거의 1대1이잖아요. 네, 지금 거의 1대1 거의 됐어요. 1대1. 1유로당 지금 뭐 과거에 얼마 전에 1달러까지도 갔었고 현재 1.02달러 정도가 돼서 거의 1대1 수준인데 너무 유로화가 너무 저가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유로화가 올라갈 거다. 이 유로화의 약세가 조금은 진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유럽 증시가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오히려 강달러로 인해서 이제 유로화가 서로 동등하게 되면서 유로존은 무역 수지가 정말 그러면 안 좋아질 거란 말이죠. 안 그래도 지금 경기 안 좋은데 더 무역 수지 자체도 안 좋아지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유로존 자체는 추가적인 부담상 이미 지금 여기에 있는 악순환에 계속 이제 뭐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요거는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저는 이거는 다른 모든 분들이 새롭게 지금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유럽 쪽의 지수는 그러니까 내가 유럽 지수 상품을 거래를 한다. 그렇죠. 근데 유로존이 금리를 올리는데 그러면은 유럽의 대표 지수인 독일의 닥스나 아니면은 이제 DJ 유로스탁스 상품을 거래를 하는데 금리 인상 딱 했는데 아무래도 빠질 확률보다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고. 왜냐면 대부분 통화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가치가 상승할 거 아니에요, 자동화. 그러면 한국도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오르잖아요. 그렇죠. 똑같겠죠. 같은 이치. 근데 달러화의 지금 강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자체도 지금 워낙 강하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버틸 수 있는 조건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 가치가 올라간다. 요거는 정말 새롭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금리 인상 하더라도 미국은 빠지던데 왜 유럽은 올라? 이럴 때 한 번 더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을 다 유념을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접근해서 금리 올렸어 지수 빠져 이게 아니라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가 책대로 배운 대로 절대 가지 않잖아요. 한 번 더 꼬거나 거기서 한 번 더 꼬거나 그럴 경우까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무작정 금리 인상을 했다. 그래서 지수 하락한다. 지수 하락한다라는 개념은 이제 투자하는 개념에서는 이제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쵸.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유럽 지수 뭐 추가로 뭐 그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CME 거래소뿐만 아니라 이제 유렉스 거래소에서도 그러니까 뭐 DJ 유로스톡스나 다스 같은 상품도 미니 사이즈나 마이크로 이제 마이크로 상품이 이제 출시가 됐어요. 네. 투자는 상품에 다양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마이크로라는 그렇죠. 상품이 일단 기존 사이즈보다 10분의 1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조금 더 뭐 난 저렴하게. 초보자다 안전하게 거래를 해보고 싶다 이익도 적지만은 손해도 적게 보면서 내가 이제 뭐 말 그대로 지수 선물 거래에 대한 그러니까 해외 선물 거래에 대한 지수에 대한 이제 뭔가 패턴을 파악하고 공부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마이크로 상품 거래를 하면 해볼 수 좋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차장님이 말씀해 주신 유로존의 현재 위기 플러스 이제 러시아의 천연가스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또 유로존은 또 급등하면서 여름이 지나가고 오늘 시간이 지나서 더 불안한 가능성이 존재하며 플러스 지금 코로나가 또 여기에 지금 갑자기 변수로 또 작용하는 지금.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로존이 금리를 올린다면은 미국과 대비해서 그리고 통화 가치 때문에 오히려 유로존의 지수는 상승할 수도 확률이 있다. 조금 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저희 상품도 소개시켜 봤지만은 정말 정신없는 3분기 시작인 것 같아요. 맞아요. 3분기 시작 6월 달에 대한 이제 물가 지수가 각각 이제 발표되면서 어떻게 나올까 저희가 막 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9% 넘을까 안 넘을까 넘는데 저희 배팅을 했는데 제가 이겼어요. 이건 자랑을 좀 해야지 제가. 자, 이런 흐름을 갖고 저희가 7월 마지막에는 3분기 시작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 전 세계적 글로벌리 국내외 시장을 한 번 더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장을 하면서 7월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럽 시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차장님과 다시 한번 또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분들의 필수 사항이자 사랑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